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어저께도 뭐 변동폭이 조금 있었죠. 시가는 플러스 2, 저가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키워서 볼게요. 여기도 보면 시가는 플러스 0.6, 그리고 고가는 플러스 2.3, 그리고 저가는 마이너스 0.95, 그리고 종가는 플러스 0.47. 그냥 등락 구간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 있다. 자, 이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화오션. 자, 보세요. 11월 달 이때 신고가를 딱 만들었어요. 뭐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러면서 조선주를 탁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딱 만들었어요. 왜 하나오션이 이때 신고가를 만들었을까요? 그 전부터 MRO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언급이 되어 왔었던 건 뭐 원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한국 대통령 입에서만 나온 이야기고, 지금 조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됐죠. 그리고 뭔가 밈처럼 단어도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그쵸? MASGA, 그쵸? 미국의 쉽빌딩, 조선업을 더 위대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뭔가 조금 뭐 되게 뭐 좋은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주가는 고가에서 횡보 중이죠. 무슨 얘기냐?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올 것 같았을 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았을 때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그쵸?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리고 지금 몇 달입니까? 거의 한 7, 8개월 동안 조선업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이 지금 미국이랑 뭘 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제 나왔나요? 이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 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어떤 액션이 들어왔을 때 이 가격대를 지키고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즉, 이 가격대라고 해서 뭐 타이트하게 무조건 10만 원 지켜야 됩니다. 10만 원 이탈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 가격 밴드, 그쵸? 그리고 여기 거의 한 3, 4, 5, 6, 7월 달 이때도 보면 어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동안 횡보를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먼저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주가가 반영했기 때문에 고가에서 횡보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당연히 이런 등락이 있어요. 원전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이제 6월 말까지 해서 74,000원에 고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2만 원 이하에서부터 7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쵸? 2만 원 거의 그 이탈을 딱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반등, 한국 대선 끝나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원전 르네상스,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뭐 한 7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당연히 이만큼의 조정 구간은 필요한 거죠. 이 구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뭘 봐야 됩니까?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떨어질 때는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왜?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 구간을 잡았어야 되니까.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을 때는 상황을 체크하면서, 가격을 체크하면서 매수 구간을 계속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걸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하나오션은 지금 시세, 횡보, 다시 시세, 이게 나왔잖아요. 이때 보세요. 신고가, 매수, 상승,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반등 확인, 매수, 하락 확인하고 매도. 그러면 첫 번째 2월 달 요때거든요. 57% 수익. 그리고 요때입니다. 이때는 6.8% 수익. 4월 달이에요. 그리고 요때 7월과 8월 달이에요. 이때 33% 수익. 이렇게 된다고요.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아라.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지, 뭐 여기서 시세가 끝인가요? 나쁜가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 계약 상관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서는 뭘 못하거든요. 지금 뭐 중국, 러시아, 그쵸? 이쪽에서 받아올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럼 미국에서 키워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단가가 안 나와요. 그쵸?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지금 보세요. 조선, 세계 최고의 조선사들은 원래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쇠퇴하다 보니까, 제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부각이 됐었던 게 마스가 프로젝트 아닙니까? 쉽빌딩. 미국의 조선업을 더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한국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뭐예요?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2050년까지 4배 증가시킬 거야. 그리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상관없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왜? AI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고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이걸 보시면 되는데, 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이거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보세요. SMR 아직까지 수주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근데 1.8달러에서 53달러까지 올라가잖아요. 한 30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먼저 반영이 된다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제 일을 해야 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3배 정도 올라온 게 전부다. 근데 주가가 올라온 것은 맞기 때문에 당연히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되고, 이걸 비교하면 어때요? 하나오션에 딱 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거 제가 차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주식시장의 특성상 뭐가 나왔어요? 고가 매물을 다시 받아먹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 구간을 보내면서, 즉 이런 정도의 등락 구간을 보내면서 계속된 등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뭘 잡아야 돼요?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예상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돈이 되더라.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한화오션. 어때요? 매수, 매도. 여기서 50% 60% 수익 구간을 만들었는데 여기 또 사잖아요. 가격 버티니까. 우리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들 쌀 때 산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어때요? 비싸요. 왜? 3배 올랐는데 3배만큼 실적 좋아졌어요? 기업 가치가 올라왔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변동성이 죽어 있을 때, 그쵸? 최대한 내가 매매 구간을 줄이면서 팔 때 팔아주고 살 때 사줘야 된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기회의 장이 열린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는 계속된다. 약간 여유를 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시장이 박살나면 안 되거든요. 미증시 연말 되면 더 좋을 겁니다. 엔비디아 오늘 실적 나오는데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미증시가 약간 출렁일 수 있어요. 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원체 높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는 넘겠지만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3분기나 4분기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증시가 약간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다. 연말이 되면 버블이 올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유동성 정책인 OBBBA 법안이죠. OBBBA 법안. 뭐예요? 감세안. 감세는 어디로 가요? 유동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리 인하 기조까지 갔을 때 새로운 양적 완화에 대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2010년도에 신용위기를 이겨냈었던 양적 완화 시즌2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비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신고가 매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비싼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SMR 주가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엔비디아라고 주가가 쌉니까? 아니요. 엔비디아 주가 보세요. AI 터지고 나서 1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20배가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이걸 우리가 보자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노니까.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첫 번째 구간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이제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처럼 이 정도의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기간을 보라는 겁니다. 기간을. 이 정도의 횡보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유할 때 보유하고 매수할 때는 다시 매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매매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8월 27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마감, 삼성전자 보합권, 하이닉스 보합권, 강약 구간의 보합권에 있고요. 조선주 10%대 상승인데 이것 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보시면 합병 이슈, 현대미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하겠다 이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그쵸? 큰 기업이 하나 있으면 여기서 쪼개가지고 주식을 다시 상장시킵니다. 그럼 뭐가 발생해요? 가공자본이 발생해요. 상장을 또 시키니까 그쵸? 이걸 뭐라 그래요? 주식장사 그쵸? 그리고 흔히 종이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이 종이니까 종이 발행해가지고 돈 벌잖아요. 근데 가공자본 충족되는 게 있으니까 그쵸? 지배구조가 맨 상단에 있고 여기서 쪼개고 이래요. 미국은 이러지 않죠. 미국은 보세요. 구글 그쵸? 구글 안에 안드로이드
유튜브, 그쵸? AI 사업부, 뭐 제미나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따로 빼서 상장하고 요것도 따로 빼서 상장하고 요것도 따로 빼서 상장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알파벳 끝 요거예요. 구글 상장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항상 쪼개잖아요. 이거 쪼개고 이렇게 쪼개 이렇게 쪼개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떼가지고 상장시켰잖아요. 이때 LG화학 주주들한테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안 줬습니다. 정상입니까? 미친놈들입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 자체가 약간 바뀌고 있다. 엄청 긍정적이에요. 이 밑에 있죠? 쪽에서 종이 장사하는 게 아니라 합병해서 키우는 쪽은 국내 시장에서 잘 없다. 시세나 시장에 긍정적이다. 중요한 점, 원전 포함해서 여전히 주도주만 간다. 그쵸? 조선 다시 매수 예정이고요. 조선으로 충분히 수익 받는데 다시 매수 예정이고요. 원전에 대한 부분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 매수 타점 잡아가고 있고요. 그런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주도 섹터에 대한 순환매를 실시간 타점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돈 안 받고 구독자만 받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소통방에서 하고 있는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쵸? 제가 매매한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보셨죠? 33% 언제? 7월 17일 날 사서 8월 11일 날 팔았는데 요 구간입니다. 가격대를 지키니까 산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 어떻게 됐죠? 신고가 이후에 매수한 결과 중내를 보면 57%.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아까 전에 보셨죠?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117%, 8월 19일 날 151%, 수익 실현 7월 28일 날 188%, 7월 1일 날 수익 실현. 이런 구간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을 적절하게 어떻게 피해갈 건지 아니면 버티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러려면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 구간을 계속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가격대 또는 신고가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요. 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 안 빠지는 가격대에 있었을 때 시장도 버틴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도 다 빠졌고 삼성전자도 다 빠졌다는 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AI 쪽 관련된 종목군들 공략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수페타시스 보면 어때요? 매수, 매도. 8월 4일 날 매도했어요. 76%.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요. 다른 종목 한번 더 볼까요? 그쵸? ABL 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3월 4월은 시장 폭락했을 때입니다. 어때요? 76%씩 이렇게 터진다고요. 신고가가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다. 우리는 어떻게 매수 구간 잡고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지를 지금도 추적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돈 안 받아요.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링크를 받기 위해서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